자, 이러한 회생채권자는 어떠한 지위에 있느냐, 어떠한 권리를 가지느냐. 일단 회생채권이 되면은 저희 보존처분 할 때부터 말씀드렸죠. 보존처분 이전에 생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이제 변제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변제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도 못했고, 개시결정하면 당연히 또 그 효력이 계속해서 이어갔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행사 못하고 변제도 하면 안 된다. 예외적으로 변제가 허용되는 경우들이 있더라.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등 속행이 허용되는 거 법원에 서가해주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법원에 서가해줬다. 된다. 상계 아까 말씀드렸죠. 상계권에 의해서 채무가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 그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그 다음에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은 당연히 가능하다. 그리고 회생채권자는 의결권을 가진죠. 회생채권에 참여해서 회생채권으로서의 의결권을 가진다. 라는 부분 정도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생담보권. 저희는 이제 회생채권이 무엇이냐, 어떤 거냐라는 것보다는 회생담보권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더 좋습니다. 회생담보권이 아니면 다 회생채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담보권이 아니면은 다 채권으로, 담보권하고 조세 벌금이 아니면은 나머지는 다 회생채권이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 또는 회생 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투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회생채권 아까 말씀드렸죠.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었고, 회생채권 또는 채무자 외의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유치권, 질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동산채권 등의 담보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것은 담보권으로 한다. 즉, 요거는 본인이 채무자인 거죠. 본인이 채무가 있는 경우요. 그렇죠? 회생채권은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 그렇죠? 이건 채무자 외의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근데 그 채무자의 재산은 기준 시점이 언제였죠? 개시결정일. 저희는 항상 개시결정일이에요.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은 담보권이다. 그냥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담보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가 설정이 되어 있다. 근데 그 담보 설정이 채무자 본인의 채무를 위해서 설정된 경우가 있을 거고, 채무자 외의자에 대한 채무를 위해서 본인의 재산에 담보 제공하는 경우가 있더라. 쉽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이게 더 쉽겠죠. 물상 보증을 한 경우. 담보만 제공해 준 경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요 뒤에 얘기한 거,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에 대해 이용을 위해서 본인의 재산을 담보 제공한 거 뭐예요? 물상 보증이잖아요. 물상 보증의 지위에 있는 것도 담보권이다. 결론은 본인 재산에 담보가 제공되어 있으면 다 담보권인 겁니다.
담보권의 지위는 담보권을 가지면 담보권자로서 회생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 범위 내에서, 가액의 범위 내에서 가액 범위 내에서 담보권자가 되는 거고, 그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담보권 평가액, 목적 가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회생 채권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 회생 채권자로서. 그래서 초과하는 부분은 회생 채권자로서. 담보가 근저당권에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담보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갑 채무자가 있는데 X부동산 이게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 근데 A은행이 여기 근저당을 설정해 놨습니다. 근저당을 20억을 설정해 놨고 지금 채무가 20억이다. 채무도 20억 있고 근저당 설정 채권 최고액도 20억입니다. 그러면 20억이 다 담보권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목적 가액 범위 내 10억 범위 내에서만 담보권이 된다. 10억만 담보가 되고 나머지 10억은 회생 채권자로서 나머지 10억은 채권자로서 참가할 수 있다. 자, 그럼 담보권의 종류. 담보권으로서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 전세권 이런 거는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개념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여기서 제가 봐야 될 거는 우선특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판례가 얘기하는 것들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또 여기에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지금 먼저 본다면은 우선특권으로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여기까지는 이제 특별히 설명 안 드리고 우선특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우선특권. 자, 우선특권은 개별 법률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우선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우선특권만을 말한다. 그러면 개별 법률에서 인정하는 모든 우선특권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 법률들.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은 모든 재산에 대해서 채무자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우선순위권이 있죠. 최우선순위. 물론 범위가 있습니다만 최근 3개월간의 급여, 3년간의 퇴직금,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이 X부동산도 있고 Y부동산도 있고 Z부동산도 있고 Z부동산이 이렇게 있어요. 경매제도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급여 채권자들은 미지급 급여 채권자들은 여기에서도 어디든 참여해가지고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어디든 참여해가지고. 그래서 특정한 재산에 대해서만 우선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